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지역은행 Regional Bank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 국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연준 의장인 파웰 의장의 금리 정책 방향보다도 미국 증시 상황 아니면 경제를 놓고 볼 때 더 중요한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그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3월 초 이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그 청산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지역은행 주가가 한 35%, 한 두 달 사이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고, 지역은행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의 지방은행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잘 핸들링을 미국 정부가 못하면 미국 경기가 상당한 그 침체 불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동안 미국 소비자들이 건실하고 이 가계 그 재무 상태가 좋아서 미국 경제를 상당히 낙관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게 높지 않게 봤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KBW Regional Bank ETF 인덱스를 3월 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전개되고 나서 그거는 이제 뭐 그 청산이 됐죠. 되고 나서 그 주가 추이를 보면 한 두 달 사이에 35% 빠지고 JP 모건이 자신 있게 지금 문제가 되는 First Republic Bank를 인수를 월요일날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금융시장이 편안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는 지역은행들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12% 빠졌습니다. 가령 다음 지금 뭐 지목이 돼서 시장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LA의 베벌리힐스 소재 팩웨스트 은행은 여기는 뭐 크진 않아요. 자산 규모가 총 자산이 한 50조 원 정도 되는 데인데 일주일 사이에 여기 주가가 73% 빠졌습니다. 공매도 물량도 전체 그 유통 물량의 한 20% 정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한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은행 사태가 계속 전개가 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기존 대출도 롤업을 안 시켜주고 그게 뭐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상업용 부동산 이런 쪽에 다 문제가 돼서 아마 경기 불황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인이 나오면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실리콘밸리 뱅크나 First Republic Bank 둘 다 뭐 총자산이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KB금융은행의 한 반 정도 총자산 규모가 되는 꽤 덩치가 큰 미국의 은행이고 이번에 First Republic Bank 청산은 그 은행 청산 규모 치고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멀쩡한 데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이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차제도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랑 자기 자본을 더한 거랑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은행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받고 은행채를 발행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 자본, 내 돈과 잉여금 대비 그 부채가 한 10배에서 15배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현역으로 있던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는 금융위기 때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그 총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35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리스키한 비즈니스를 해서 그 당시 금융위기가 왔는데 감독 당국이 최근에는 철저하게 모니터를 해서 레버리지는 낮아졌습니다. 10배에서 15배. 근데 문제는 자산 측면에 있어서 그 국채, 채권을 많이 보유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채권 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부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이제 자산의 가치, 현재 가치로 마크투마켓, 현가로 계산을 하면 자산의 가치는 많이 하락을 해서 자산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실제 자기 자본이 없는,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우려, 그러한 걱정,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결국 그 문제가 된 실리콘밸리 뱅크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이 주가가 거의 제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멀쩡한 은행들이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 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은 조금 우리랑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로컬 커뮤니티 되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심지어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도 일부 지역은 맥도날드나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가 오는 걸 반대하고 로컬 상점, 로컬 은행, 지역 은행들을 되게 그 주민들이 밀어줘요.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는 First Republic 은행 같은 그 지역은행을 되게 밀어주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샌프란시스코를 그동안 쭉 갔는데 골목골목마다 First Republic Bank가 많았거든요. 중산층과 조금 부유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은행과 그 다음에 WM, Private Banking을 많이 하던 데인데 이제 여기도 실수를 리스크 관리 좀 잘못하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청산의 길을 걷게 됐죠. 미국은 은행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는 뭐 그 금융 지주사를 중심으로 초대형 은행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 좀 있고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 있고 그러지만 미국은 옛날에는 은행이 미국 전체로 한 15,000개 정도 됐다가 최근에 줄어도 4,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은 지역은행, 그 현지 로컬에서 토착화된 로컬 주민을 서비스하는 그런 지역은행이고 여기는 뭐 은행이 작으니까 IT 전산화도 좀 덜 돼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고객들의 충성도는 높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뀔 수 있는 특히 이제 온라인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행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높은,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있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클리컬 산업이다. 경기 관련 산업이다. 그래서 뭐 그 철강, 화학, 뭐 IT 이런 거 못지않게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심한 산업이고 한 10년, 15년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에도 미국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될 만한 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고 이번에 뭐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그 다음에 주택, 그 거주용 부동산 쪽이 건실해서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은행들이 특히 IT가 발달하면서 문제가 돼서 그 전반적인 그 은행의 시스템의 레버리지는 많이 내려왔지만 모바일 뱅킹이 그 보급으로 우리도 뭐 국내에 보면 그 모든 은행들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은행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앱도 깔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같이 하여간 앱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자금이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이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은행 가서 돈 찾으려면 그 담당 매니저 만나고 왜 돈을 찾냐 설득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이탈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은행의 환경이 바뀌고 핀텍이 이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은행 파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실화가 된 은행이 아니더라도 뭐 웬만한 은행도 실제 그 실체는 그렇게 부실화가 되지 않았어도 그 심리적인 그 불안이 있으면 패닉이 있으면 은행이 부실화가 자금이 예금이 이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실체보다 어떤 그 경제의 주체들이 그 은행에 대해서 보는 시선, 그 지역은행에 대해서 좀 뭐 불안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많으니까 내가 신뢰가 떨어져서 돈을 예금을 일단 찾아서 큰 은행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에 맡기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커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것을 바이든까지 나서서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쉽지 않고 왜냐면 경제 주체들은 내가 경제적인 손해, 내가 예금을 못 찾거나 예금이 일부라도 내가 그 원금이 날아가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져야 되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던지고 싶어요.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뭐 특히 이제 국내에는 보면 우량주를 갖고 장기 투자하는 그런 이제 투자 습관이 최근에 많이 생겼고
서학개미들도 미국의 이제 빅테크, 초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과도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제 제가 항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곧버스, 세버스,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자고 그러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은 기업을 나타내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과정인데, 기업은 어차피 리스크를 많이 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내가 또 레버리지를 하면 너무 그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발전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그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에 거꾸로 하는 인버스도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급락했던 금융주들, 특히 지역은행, 미국의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우리 투자가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뱅크에 한 200억 정도, 뭐 국내 증권사 중에 어디 또 추천도 했다고 합니다. First Republic Bank 같은 데가 한 1240억 원을 투자해서 실제 요 두 은행, 지금 이제 청산된 은행에 한 14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은행 관련돼서 순매수가 금년 들어서 한 2천억이 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청산이 되면 아까처럼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투자할 때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JP 모건이 특히 이제 CEO 제이미 다이먼드가 나와서 우리가 First Republic Bank를 은행 전체를 인수한 건 아닙니다. 자산과 부채를 따로 인수를 한 것인데, 제가 그 얘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역시 월가의 미국 금융 경제의 마청 같은 역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First Republic을 인수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적인 불안은 해소가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배경이 보면, JP 모건은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홍콩에서도 일했던 아주 훌륭한 기업 문화가 진짜 뛰어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제가 존경하는 그런 좋은 회사인데, 1907년, 우리 120년 전에도 예금 인출 사태가 미국에 있었을 때 JP 모건 은행장이 다른 은행장들을 자기 사무실에 모아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그때도 위기를 모면했고, 얼마 전에도 First Republic이 그런 유동성 문제가 봉착했을 때 JP 모건이 총대를 메고 300억 달러, 한 40조 원을 예금을 들어주면서 이 사태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시티 은행장인 제인 프레이저의 말을 빌면, 우리는 First Republic이 회생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벌려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옛날에 제가 JP 모건 홍콩에 있을 때 제 보스가 나비 넥타이를 맬 정도로 아주 기업 문화가 자존심이 강하고 우리는 최고다. 이제 그런 기업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은 워낙 규모도 크고 미국 총 예금의 10%, 이번에 10%를 넘었습니다. 차지하고 규모나 수익성, 브랜드 네임에 있어서 워낙 뛰어나고, 이번 1분기에도 순이익이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1분기에도 돈 버는 거에 40%를 주주 환원을 하고, 금년에도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쯤 되는데 500조 원의 6%인 30조 원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한 은행이고,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는데, 그만큼 좋은 은행들, JP 모건, Bank of America, Citi, Wells Fargo 이런데 부자 큰 은행과 빈익빈 작은 리지널 뱅크의 그 차이가 더 심화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JP 모건이 First Republic 인수하는 과정의 공식 발표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은 전체 은행을 다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당연히 있으니까. 리만이 청산될 때도 2008년에 자산을 따로 노무라랑 바클레이가 인수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대부분을 인수를 하고, 뭐 대출, 그 다음에 뭐 채권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부채의 일부를 갖고 오는데, 부채라는 건 이제 예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중요하고 한 100억 달러를 지불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자산의 부실화가 생기는 거에 80%는 미국 예금보험공사가 부담을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해서 JP 모건 입장에서는 체면도 세우고 실익도 챙기는 그런 건데, 이제 저는 그 발표문에서 이 마지막 문구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JP 모건 체이스는 First Republic의 채권, 발행한 채권과 우선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밸류가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실제 뭐 청산 과정을 거치니까 이미 주식 가치는 제로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최고의 은행인 JP 모건이 First Republic을 인수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깨졌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은행들은 이제 혼자 못 사는 거 아닌가, JP 모건 같은 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지역은행들은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도 훨씬 안 좋은 조건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 금리가 높다는 얘기죠. 우선주나 보통주 증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진,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게 그 예금을 받는 것밖에 거의 없지 않는, 그러니까 예금을 받는다는 건 금리를 훨씬 지금보다 좀 많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금주들이 훨씬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면 높은 금리를 원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 경제의 한 30-40%를 차지하는 지역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면 은행 대출 창구의 문턱도 높이고, 최근에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대출해준 거 롤오버도 하지 않고 자산 규모를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실제 그 월요일 날 JP 모건이 First Republic FRC를 인수한 후 거꾸로 금융시장은 불안해서 지금 이제 그 공매도 그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의 한 20%가 공매도가 돼 있는 팩웨스트, 여기 이제 LA 베벌리 힐스에서 약간 IT 고객을 많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은행들은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73% 빠졌습니다. 3월 초 이후로는 90%. 그래서 다른 지역은행 중에 좀 취약해 보이는 웨스턴 얼라이언스, US Bank Corp, 자이언 같은 데도 좀 문제가 있고, 여기는 주가가 팩웨스트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월가 전문가가 했어요. 이건 마치 도미노 사태 같이 하나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헤지펀드 이제들이 다음 공매도의 타겟을 지금 노려서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빠뜨리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여서, 저는 이게 조금 과도한 그런 그 악의 사이클로 들어가면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주, 가령 전체 은행은 아니어도 지역은행, 지방은행이라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러한 좀 극단적인 대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은행 자체 내에 문제도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지역은행들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핀테크의 그 도전이 워낙 거세서 지역은행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대형은행들은 핀테크를 인수하고 자체 개발을 해서, 여기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많이 뽑거든요. 살아날 수 있지만 이런 거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애플이 골드만삭스랑 같이 4.15%의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성 예금 계좌를 그 출시했죠. 그래서 미국의 보통 저축성 예금 평균 금리가 0.4%밖에 안 돼. 미국은 예금을 하면 금리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골드만과 애플이 20억 개의 기기를 전 세계에 팔아서 특히 미국에도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핀텍의 위협이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애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 저축성 예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예금할 수 없고, 이제 미국에서만 애플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애플이 홍보를 하고, 애플의 그 침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대단한 위협이 된다. 특히 지역은행들한테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은행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금융은 심리고 내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가 회복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에 2008년 같이 워런 버핏이 나서서 몇 개의 지역은행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왜냐하면 미국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의 혈세,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이 부자들의
은행, 그러니까 부자들이 임원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은행에 대한 그 반감이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재정 투입을 안 하고 민간에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2008년에 워런 버핏이 그 모든 그 투자 은행들이 어려울 때 리만이 넘어가고 제가 일했던 메릴 린치가 이제 휘청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가 되고 다음이 골드만 모건 스탠리라고 얘기했을 때 골드만삭스에 우선주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현인 투자가가 돈을 넣을 정도면 리스크는 이제 좀 관리 가능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워런 버핏이 지역은행들 들고 있던 거를 몇 달 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오는 걸 벌써 또 감을 잡고 이분이 파셨는데 과연 지역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경기를 아주 악화시킬 텐데 누가 구원을 투수 역할을 할지 그 총대를 맬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